자, 이제 85과 불완전 동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동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는 동사는 불완전 동사가 되겠습니다. defective verb라고 하는데 불완전 동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로 제시되고 있죠. 개념은 동일한데 형태는 각각 다른 어근에서 오게 되었다. 뭐 영어에서 이제 go, went, gone처럼. 그래서 이 두 동사는 각각 불완전 동사라고 불린다. 아래의 얘들은 가장 일반적인 불완전 동사인데 보쉬하고 야바시 부끄러워하다 혹은 야베시 마르다는 이런 뜻도 있죠. 보쉬와 야베시 부끄러워하다 마르다. 토브는 토브도 있고 야타브도 있고 그 다음에 깨은하다는 자동사가 야카츠도 있고 키츠도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는 야고르와 야고르 구르는 이제 또 거주하다는 뜻이죠. 샤타 물을 마시도록 하다 마시도록 주다 하다는 히슈케 이 두 동사 사이에는 어원적 연관성이 멀다는 주장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샤타하고 히슈케 사이에는 어원적 연관성도 있네요. B. 동사 활용에 있어서 어떤 시제는 하나의 동사 활용에서 빌려오고 나머지는 다른 활용에서 빌려올 때 불완전하거나 보완적인 동사가 된다. 앞에서는 이제 어근을 다른 데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었고 여기는 시제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경우. 야사프는 더하다. 유사 불완전 동사인데 야사프와 히필은 호시프. 야사프 호시프. 야짜트 불타다 완료. 니짜트 그 다음에 이짜트 카샬은 넘어지다가 칼형에서 카샬인데 미완료에서는 이카쉘 분사는 니카쉘 니팔형에서 라 피곤하다가 완료형에서는 니팔이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사들은 완료는 니팔형을 쓰고 미완료는 카를 쓰고 그 이제 닐르아 완료 미완료는 일르에 그 다음에 무그 녹다가 완료는 니팔 분사로서 나모그로 쓰고 미완료는 부정사 연계형 칼 가져오네 타모그 무그 나가시 접근하다가 완료형은 니팔형으로서 니가시 미완료는 칼형으로서 이가시 나하가 인도하다가 완료형은 나하 칼 미완료는 히필로서 얀헤 나타흐 쏟아지다가 완료는 니팔 미완료는 칼 이텐 이타흐고 이타흐 그 다음에 푸츠가 흩어지다인데 완료는 니팔형으로서 나포츠가 있고 미완료는 칼 야푸츠가 있는 그러니까 완료 미완료의 그 동사 형태를 서로 다르게 쓰는 이런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동사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긴 그 약동사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3장 명사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가 뭐죠? 명사. 여러분들은 명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뭐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이런 개체들을 분류하는 이름이 되겠죠. 나운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노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 많은 사물들과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겠죠. 제가 목회를 못하는 이유,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면 우리가 명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사 제86과 일반적 관찰. 왜 여기에는 형용사가 없을까? 형용사 섹션이 이 문법 책에는 왜냐하면 명사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안에는 실명사도 포함되고 형용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왜 형용사를 명사 안에 포함시켰죠? 왜냐하면 그 형태라든가 그 변화, 어형 변화에 있어서 실명사하고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명사에서는 격들을 분별할 수가 없네요. 그 격이 있어야 문장 안에서 그 성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도 유럽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수 격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격이 사라졌네요. 그죠? 격 변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은 이 구문론 안에서 명사의 위치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속격에서는 지배명사하고 피지배명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절대형과 연계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배명사가 늘 노멘 레겐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피지배명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계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형으로 변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또 형태가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87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명사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명사 형태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히브리어 명사들은 원시적이거나 그러니까 원시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또한 파생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브의 아버지, 어머니, 로시, 머리 이런 것들은 다 원시 형태이고 그 다음에 파생된 형태들이 있는데 다른 명사에서 파생이 되었거나 또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겔이라는 명사형에서는 마르글로트, 발등상, 그죠? 마르글로트, 레겔이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죠. 명사에서 왔고 샤아르에서 쇼에르, 문과 문지기가 있고 이제 또 동사에서 파생된 수많은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파생 명사가 있고 동사 파생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 파생 명사로서는 여기에 동사 PL형에서 기데프가 있네요. 기데프. 모욕하다. 모욕하다에서 기두프 하면 모욕이라는 동사 파생 동사. 힐렐이 찬양하다인데 대힐라가 되면 찬양이 되는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적 형태들의 활용은 소수인 반면에 명사적 형태들은 수가 많고 다양해요. 그죠? 그래서 명사 형태들은 어떤 동일한 형태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장, 회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말에 있어서도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히브리어도 또 특정한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키텔 형태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장애 언어는 키텔 언어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베르 하면 이제 시각 장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카탈 형태는 직업 명사. 그래서 카탈 보면 그죠? 몸이 카탈, 다얀 하면은 재판관. 그리고 이제 카텔 명사는 신체 사지, 카테프 하면 어깨. 그리고 카틸 형태는 농사활동. 그래서 카찌르. 그러니까 명사 히브리어는 명사 형태들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영역들을
잘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형태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연관된 단어를 훨씬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C로 가면 추상명사뿐 아니라 구상명사들도 특정한 형태들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330쪽으로 갔더니 형용사들은 특정한 형태들로만 사용이 되는데 여러 이제 형용사들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죠? 5가지 형태가 있네요. 형용사. 2개의 원시 단모음을 가진 형태들. 원시 단모음 카탈, 카텔, 카톨. 그 다음에 어원적으로 짧은 첫 번째 모음과 어원적으로 긴 두 번째 모음을 가진 형태들 카톨, 카틸, 카툴. 지금 이것들은 전부 원시 모음에 있어서 단모음들 혹은 장모음들이에요. 세 번째는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된 형태들 카탈, 기텔, 그죠? 기텔 이런 것들. 네 번째로는 전미사 이를 가진 형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카텔랄처럼 세 번째 자음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복합 명사들이 히브리어에는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이런 것들은 복합 명사들은 주로 고유 명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벨리야알 이건 상당히 논쟁이 많은 단어이지만 벨리와 알라에서 나온 단어라면 올라올 수 없는 자, 아무 쓸모 없는 자, 그리고 비루한 자, 지옥의 자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벨리와 야알 요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짤마베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짤마베트, 이게 이제 젤마베트로 되는데 이건 70인역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음 표기는 의심스럽고 아마 짤무트 또는 짤모트로 읽어야 되지 않냐. 복수형은 위험의 복수로서 뭐 깊은 어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용어도 있죠. 차용어. 아카드 에게르투에서 이 게르트 편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김멜의 중복이 만들어졌네요. 근데 샤바트, 안식일은 카탈 형태인데 이 카탈 형태로서 진짜 히브리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카드 샤바투 혹은 샤파투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에는 차용어들도 있다.